더불어민주당 황명선 후보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황명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선거 분위기 어떻습니까? 참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네,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 여성, 다문화 가정, 또 시장에서 상인분들, 농민분들 이렇게 뵈면 한마디로 그냥 못 살겠다. 음, 참 이런 정권이 있었나. 네, 무도하다, 무책임하다, 음, 무능력하다. 음,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요. 네, 이번 총선을 통해서 대한민국 주인인 국민이 심판하자. 이런 목소리가 그냥 거의 모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은 주로 어떤 말씀이십니까? 결국은 민생이죠. 네, 서민들, 예를 들면 금삼겹살, 금겹살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네, 대파, 금겹살, 금사과. 음, 그러니까 물가는 폭등하고, 네, 그리고 고금리에 정말 서민과 중산층들은 굉장히 아주 어렵죠. 네, 윤석열 정부에서 초부자 감세 법인세 25%에서 25%로 내렸지 않습니까? 네, 한 50조 가까운 부채를 결국은 서민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돼버린 것이죠. 네, 초부자들은 위하고 음, 서민과 중산층, 농민 지난해 양곡관리법 쌀 한 가마에 한 23만 원 정도 돼야 노동력, 땀값, 농민들의 이런 보상이 되는데 네, 이 폭락에서 양곡관리법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거부하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농민을 위한 정부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거부하는 정부죠. 그러니까 이 있는 자들의 편에 서서 국정을 수행하다 보니까 서민과 중산층, 농민, 서민들은 분노가 아주 큽니다. 네. 논산시장님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논산은 분위기가 좋을 것 같고요. 계룡, 금산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논산도 1% 부족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니고 있는데 네, 결국은 저희들이 후보자들이 정치하는 것 같지만 결국 시민들이 정치하는 것입니다. 네, 시민들의 한 표 한 표가 이번 총선을 통해서 이 무대책, 무능력, 무책임한 정부에 대한 심판. 대한민국 주인은 국민이죠. 국민을 아주 그냥 통치하는 그런 윤석열 정부가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고 존중하는 그런 정부가 아닌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회초리를 들겠다라는 분들이 많이 나섭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논산 삼선 시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행정 전문가신데요. 네, 그런데 정치와 행정은 좀 다릅니다. 네. 막상 정치를 해보시니까 좀 어떻게 다른가요? 원래 제가 정치인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정치는 법과 제도, 국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가는 곳이죠. 네, 또 국가와 국익, 국민을 위해서 법과 제도를 만드는데 행정은 그 법과 제도를 직접 집행하는 그런 기관이죠. 현장에서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행정이나 정치가 결국 최종적인 목표는 법과 제도 그리고 현장에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받고 어려운 시민과 농민도 차별받지 않고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간다라는 이런 공통적인 목표를 보면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정치인으로서 또 행정에 12년 동안 시민들 현장에서 오직 민생 현장에서 함께했던 저 황명선이는 민생을 살피고 그리고 농민과 차별받지 않는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가면 법과 제도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인의 옷도 잘 어울리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총선에 출마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의 2년 만에 이 윤석열 정권의 폭정 그 막아내야 될 적임자는 바로 논산계룡금산의 저 황명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한 더불어서 12년 동안 이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헌신해 왔던 대한민국 세일즈 시장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서 다양한 폭력학대 신고 대응센터나 그리고 돌봄은 정부의 역할이다라고 해서 365일 24시간 아이코 돌봄센터 그리고 청소년들에 대한 차별받지 않는 글로벌 해외 연수
농촌 지역도. 그래서 논산의 중고등학교 모든 학생들은 글로벌 해외 연수를 가서 네. 2016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죠. 뭐 폭력학대 신고 대응센터도 그렇고요. 네. 아이꽃 돌봄센터도 그렇고, 그리고 반려동물 보호센터나 반려동물 파크까지 이르기까지. 그리고 평생학습 기본지원금 제도도 대한민국 최초로 만들어서 농촌에 살아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차별받지 않도록 시장, 행정을 집행하는 대표자로서의 그 역할들을 해왔는데요. 이런 게 제가 이제 국회에 가면 장점이죠. 네. 여의도에 그 국민들이 볼 때는 맨날 쌈박질하는 정치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시민들의 삶,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직접 법과 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바로 황명선이다. 네. 오직 민생을 챙길 수 있는 유능한 일꾼, 검증받은 일꾼, 황명선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권 심판의 성격도 있지만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우리 민주당 야당에 대한 심판 성격의 총선 의미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윤석열 정권 2년 됐는데, 2년 가까이 됐는데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잘했으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안정론, 이 두 가지가 지금 충돌할 텐데요. 뭐 결국 저희들이 정치하는 것 같지만 국민들이 아마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역 현안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될 문제는 무엇입니까? 결국 뭐 여러 가지 SOC도 있고 다양한 일들이 중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만은 국가나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그리고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가난하고 소외받고 몸이 불편하고 어려운 우리 시민과 국민도 패자가 되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그런 건강한 국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네. 저희 지역에서 제가 지역구의장 국회의원이 되면 논산계룡 금상부터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더라도 그런 여건들을 법과 제도로서 뒷받침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후보님의 1호 공약이 농산물 가격 안정제 법제화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농산물 가격 안정제를 입법화시키겠다라는 이 이야기는 핵심적으로 농민들 현장에서 보면, 제가 민생 현장에서 12년 동안 시장하면서 농민들의 아픔, 농민들의 절규, 농민들의 보주, 시범 보조 사업들을 쭉 봤어요. 네. 그러나 또 차별받는 그 빈농, 소농, 고령 농업인들도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도 차별받지 않도록 그렇게 제도를 설계해서 논산용, 소농, 빈농, 고령농 지원 정책도 보조 사업들도 했는데요. 핵심은 큰 담론으로 보면 대한민국 국가의 지도자나 정치인들이 정부에서 볼 때 이 농업을 국가의 기간 산업으로 봐야 됩니다. 이런 인식이 저는 첫 번째 필요해요.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물가를 점검한다고 해서 저기 서울 근처에 있는 그 하나로 마트에 그 방문한 일이 있는데 대파 한 단에 870원인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한 뿌리인지, 어떤 사람은 또 한 뿌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의 귀를 의심하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한 단에 870원이라고, 저도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 기본적으로 3,000원, 4,000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870원짜리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 그 현장의 물가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생색내기용 이런 정부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농업에 대해서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농업은 국가의 기간 산업이고 농업은 식량 주권이다. 이런 입장에서 농민들이 가격이 폭락했을 때도 최소한 농민들의 노동력이나 땀값을 국가가 책임 있게 보장하는 네. 이런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현장 12년 시장하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네. 작년에 쌀값 한 가마니 81호짜리 한 가마니에 14만 원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전국에서 농민들이 상경해서 광화문이나 용산이나 그리고 국회에 와서 절규하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울면서 요구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는 우리 농민들이 살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나의 노동력 대가뿐만 아니라 농자재 가격은 인상하는데, 뭐 농자재 예를 들면 트랙터 이용하는 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농약 뭐 이런 대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94년도인가에 우루과이 라운드 때 국가적으로 보면 자동차 수출해서, 우리는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 해외에서 무엇을 요구했냐면 그래 자동차 팔아줄게. 그러나 쌀 좀 30만 톤 받아라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 정부에서 결국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때 네. 농민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들도 있었잖아요. 집회하시면서. 네. 그러면서도 농민들이 30만 톤 하면 가격이 폭락하는 것을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의 수출을 통해서 국가의 경제의 성장을 기여한다라고 하면 그러면서 양보를 했습니다. 네. 지금 쌀 남는 게 30만 톤 내외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농민들이 양보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국가 경제가 튼튼하게 지금 네. 세계 강국이 된 거죠. 수출해서. 그러나 농민들에 대한 국가적 책임은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14만 원 갖고는 안 되죠. 그런 의미에서 지난해 민주당이 주도로 양국관리법을 만들었어요. 네. 쌀 5% 정도 폭락했을 때는 국가가 수매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격을 안정화될 수 있도록 농민들의 땀과 노동력의 대가를 보장하자. 네. 그런데 누가 거부했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했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반대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농민을 위하는 정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무책임한 정부죠. 무대책 정부죠. 무능한 정부입니다. 이번 표로 심판해야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후보님의 또 다른 공약 가운데 육군사관학교 이전 추진이 있습니다. 네. 지역에는 수건 사업이기도 한데요. 논산으로의 이전 가능합니까? 제가 이건 논산시장, 지금 갑자기 내놓은 게 아니고요. 논산시장 시절에 제가 추진했던 공약이었고요. 실질적으로 공약만 내세운 게 아니라 양성재 지사와 함께 충남 육사 추진 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구체적 이런 그 일들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네. 제가 시장하면서 육군사관학교의 가장 큰 목적은 훌륭한 장교 지휘관을 육성해내는 그런 학교잖아요. 네. 거기는 이제 교육 기능이 있고 훈련 기능이 두 가지가 이제 존재를 하는데 태릉에 있는 육군사관학교는 훈련 기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논산 훈련소에 와서 생도들이 와서 교육을 받습니다. 네. 우리 논산 같은 경우는 논산 훈련소뿐만 아니라 국방대학교 굉장히 우수한 교수진이 있죠. 인근의 상군본부 다양한 인프라들이 이 국방과 관련된 교육적 훈련에 대한 또 인프라들이 아주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육사가 이전을 하면 바로 대한민국에서 소위로 임관할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이 장교의 지휘관을 육성해낼 수 있는 좋은 곳이 어디냐라고 보면 그 목적에 보면 바로 논산이죠. 그래서 제가 민선 7개 추진했는데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을 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 충남도지사, 논산시장이 국민의힘의 후보들이 전부 다 공약을 했는데 네. 지금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실질적으로 우리 논산에서 충남에서 얼마나 많이 지지를 냈습니까? 육군사관학교 온다고 해서.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답이 없지만 제가 민선 7개 추진했던 사업 새로운 공약이 아닙니다. 제가 그동안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네. 황명선이는 하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추진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공약 가운데 좀 관심을 끄는 것이 국방산업단지 성공적 추진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 국가국방산업단지에 대한 처음에 디자인, 정책을 설계하고 디자인했던 사람이 저 바로 황명선입니다. 네. 우리 논산은 국방의 도시죠. 근데 제가 이제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업 유치를 하는데 그 특화된 우리 논산은 국방의 도시여서 나라의 대한민국 이 방해 산업을 납품하는 이 특수한 이 사업이 바로 국방 산업입니다. 네. 국가에 납품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인증 테스트, 시험 테스트도 하고요.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많은 국방과 관련 산업들이 전국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국방 산업은 유사시에 그리고 장병이나 아니면 전투할 수 있는 여건들을 갖추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전국에 산재되어 있으면 효율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곳에 집약화해서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효율이 극대화되면 국방력 강화가 된다. 이 목적으로 제가 문재인 정부에 제가 공약에 추진했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가국방산업단지에 대한 용역평가를 정부 차원에서 해서 타당성 용역까지 통과됐고 올 1월 달에 최종적으로 승인이 됐죠. 절차적으로. 네. 네. 제가 설계한 사람이 그 목적에 맞게끔 정책을 디자인하고 설계한 사람이 그러니까 갑자기 한 게 아니에요. 네네. 황명선 시장이 주도해서 이것을 지금까지 설계해서 만들어 왔는데 네. 제가 이 민선 7기의 시장 시절에 국가국방산업단지에 입주할 기업들과 관련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네. 저도 만났고 의향서를 우리 논산에 입주하겠다는 의향서도 100개 기업 넘게 그렇게 의향서를 받았어요. 네.
이런 역량과 내용을 갖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기업 유치까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적임자는 황명선이다. 네. 그러니까 국가국방산업단지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실질적으로 설계하고 디자인했던 사람이 저고 네. 이 기업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은 적임자는 바로 황명선이다. 특히 이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기업들이 우리 논산으로 국가 차원에서 국방산단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오려고 하면 그냥 오라고 하면 안 와요. 거기 공장 이전하려고 하면 몇백억, 몇천억씩 들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 대한민국에 납품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기재부나 조달청이나 국방부나 방위산업청이나 협업을 해서 바로 가점 제도를 줘야 되겠죠. 이건 정치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제가 여기까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국회에 가면 우리 논산 국가국방산업단지 국가 차원에서 설계하고 디자인했던 그 중심에 황명선이가 있는데 이 기업까지 유치할 수 있도록 제가 마무리까지 해내겠습니다. 세일즈하는 시장 네. 연관되어 있는 내용. 세일즈 시장에서 세일즈 국회의원까지 하겠다. 네. 그래서 지역을 확 바꿔내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상대 후보와 비교해서 후보님만이 갖고 있는 경쟁력은 무엇입니까? 오직 민생 현장에서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해왔던 게 저희 장점이죠. 네. 그래서 저는 뭐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뭐 전도사 대변인 뭐 이런 닉네임도 있는데요. 삼선의 영광으로 충남시장운수회장과 전국 228개의 시군구의 또 대표회장까지 했는데 제 젊고 강한 추진력으로 중앙에 집권화된 이 중앙 권력을 이 분권화시켜서 시군구에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그래서 이 사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방이양 일괄법을 추진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전부 개정안을 30년 만에 또 통과시키는 이런 일도 있었고요. 네. 무엇보다도 중앙에 예산이 집중되어 있는데 지방에 분배될 수 있도록 재정분권까지 만들어냈던 저의 역량들이 있었죠. 네. 이제 이런 역량을 갖고 세일즈 시장에서 세일즈 국회의원 하겠다. 이런 게 제가 가장 큰 장점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입성하시면 네. 어떤 상임위에서 역할하고 싶으십니까? 뭐 하고 싶은 상임위는 많습니다. 자치분권의 역할.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중앙 집권화된 이 권력을 국민한테 돌려드려야 됩니다. 제가 보면 경찰서장도 그다음에 지청장도 시민들이 직접 뽑으면은 시민들의 치안과 생명 그리고 지금 검찰 독재 권력을 남용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앙에 집권되어 있는 중앙에 집권화된 이 인사 업무도 환원해서 시민들한테 돌려드려야 돼요. 시장 뽑을 때 같이 뽑으면 됩니다. 자격요건을 만들어서. 제가 대한민국 최초로 읍면농장 15개 읍면농장 전체 읍면농장 직선제를 실시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네. 시장의 인사권을 우리 시민들이 직접 읍면농장을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게 분권이죠. 네. 그러니까 시장이 갖고 있는 권한을 시민들한테 환원. 그러니까 중앙 집권화된 권력을 저기 현장에다가 줄 수 있도록 이런 업무라고 하면 또 행안위가 가장 또 주요하지 않겠는가. 네. 그리고 예산과 관련돼서는 기재부, 또 농촌 지역이니까 농림부, 국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살펴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총선에 임하는 각오 한 말씀 남겨주세요. 총선에요. 지금 20여 년 동안 오직 민생 현장 속에서 일해왔던 저 황명선 삼선 시장으로 선택을 해주신 우리 시민들의 덕분이었고 그동안 이 삼선의 경험과 역량 그리고 검증받은 황명선입니다. 제가 시장 12년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대표하는 세일즈 시장 그리고 자치분권 대변인 이런 역할들이 있었는데요. 삼선을 하기 위해서는 청렴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반도표학회에서 청렴 대상을 수상했고 그리고 좋은 정책을 황명선이가 만들면 대한민국 표준이 된다. 이런 내용으로 대한민국 좋은 정책 대상도 받았고 무엇보다도 정치인은 시민과의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매니페스트 실천본부와 법률 소비자연맹에서 황명선 시장 공약이행 평가 약속을 잘 지키는 시장이라고 해서 최우수 연속 3번 또 수상한 기억도 있습니다. 네. 이런 역량과 검증된 유능한 일꾼 바로 황명선입니다. 황명선이가 국회의원이 돼서 우리 논산계류 금산의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대도시에 비해서 농촌 지역이지만 차별받지 않는 우리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논산, 계룡, 금산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후보였습니다.